입니다. 자, 오늘 그 영어 말하기 대회 관련돼서 이것이 우리 학원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기 대회 우리 채팅창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장님도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채팅창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키보드 옆에 있으니까 채팅창에 그냥 1번 하나만 좀 눌러봐 주실래요? 잘 들리나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번.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퀴즈 있고요. 오늘 사은품도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영어 말하기 대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거기에 숫자로 한번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 숭실대학교 말하기 대회 숫자판에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12, 20 쓰시는 분도 있고 20개 넘죠. 넘죠. 제가 대학교만 9개 발견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립기관들에서 하는 거가 8개인가 제가 뭐 교류협회 뭐 해갖고 토탈 해갖고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는 왜 원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요.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요. 그러니까 대회가 이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들의 협조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노력은 엄청 했는데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점수가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말하기 대회는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엄청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애가 있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행사를 치르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랑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는 원장님하고 요 방법들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한 분은 한 160명이 참여시킨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65명 참석시킨 4월 달에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했던 케이스로 오늘 원장님들이 말하기 대회를 우리 학원에 비밀 병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안내를 맡은 이형구이고요. 크리에이티브 옐로우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0분에서 40분 동안 좀 임팩트 있게 오늘 이제 두 학원의 풀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에 접목을 잘 시켜서 정말 좋은 병기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풀스토리를 통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 대회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세요. 기존에 말하기 대회를 했던 분도 있지만 말하기 대회 소문을 처음 듣고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기 대회 이 체계에 대해서 이 대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한지에 대해서 말하기 대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특별히 라이브로 하면은 더 좋지만 평가팀 우리 이제 평가 강사 원어민들이 있거든요. 원어민들한테 직접 원장님들한테 주는 메시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라고 해갖고 꿀팁을 오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강을 준비하는 이 여름 특강을 통해서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 말하기 대회에 대한 로드맵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영어 말하기 대회는 진단일까요? 학습일까요?
요거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은 1번, 학습은 2번. 말하기 대회의 정체성이 진단이다, 아니다, 이거는 학습이다, 라고 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진단, 학습. 예, 대부분 1번, 2번도 있고요. 네, 1, 2번. 1, 2번이면 진짜 좋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영어 말하기 대회는 그 문자적으로는 진단이 맞습니다. 진단인데 이 진단으로 끝나면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진단을 학습으로 연장시키는, 그래서 진단과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하기 대회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스피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4대 영역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게 모두가 결합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를 잘 준비하는 부분이 학습으로 가고, 그리고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진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학습과 진단이 병행되는 대회가 바로 이 말하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단만 계속한다. 우리 애는 요번에 우리 애가 78점 나왔는데 다음에는 81점 나왔어. 그 다음에는 89점 나오고 하면은 너무 좋죠. 해피하죠.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지난 대회에서는 89점 나왔는데 이번에 81점 나왔어요. 너무 억울해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아이가 그러면 그 이후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진단과 학습을 연결시켜서 이 좋은 그 대회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저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제가 단언컨대 원장님께 6가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혜택이냐 하면은 이 영어 말하기 대회는요, 취지 자체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올려주는 4대 영역이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는 것. 그래서 말하기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어디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듣기라든지 듣기 평가라든지 읽기 평가라든지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쓰기라든지 말하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학생이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그 상승하는 효과가 남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만큼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 좋은 게 없어요. 이 객관적인 지표, 이 점수와 상장을 가지고 이 어머니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어머니들도 상을 어떤 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결과가 아닌 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어머니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학부모들은 과정에 참여한 분들은요,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든지 결과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해요. 이것이 원장님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원생들을 유지시켜주고 신규생을 새롭게 등록해주는 효과, 그리고 학생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저희도 학관노에서도 우리 이제 말하기 대회 부분들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트래킹해서 어떻게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앞으로 계속 트래킹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말하기 대회는 학부모와의 상담 자료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대회는 끝이 아니라 우리 학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릿 영어 학원이라고 청주에서 사실은 청주 시내가 아니라 약간 벗어난 곳에 있어요. 그 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뭘 특강을 하고 뭘 해도 어머니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여기가 교육열이 높지가 않아요. 청주 시내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동네는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역적인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65명이 참여를 했고요. 85% 이상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등록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번에 대회 끝으로 해서 4월 달 대회 결과로 지금도 계속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학원은 지난 10월 대회 때 16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학원이에요. 여기는 정말 최우수상 이상이 100% 최우수상 이상이었어요. 여기는 도대체 비법이 뭘까?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대회에서 나와서 상을 휩쓸고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원장님들께 사례를 한번 전파해 드릴게요. 그릿 영어 학원에서는 이거를 크게 나누어서 7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예. 뭐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갖고 대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절대평가예요. 7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을 날리고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울 특강 프로그램으로 5일짜리, 그러니까 4일, 5일짜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내부 자체 대회를 치루었어요. 그러면서 영상 녹화를 아이들이 같이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대에 있는 어머니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절대로 대회 한 달 전에 준비 안 해요. 6개월 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계절을 앞서간다, 두 계절을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통 일반적으로 10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하니까 9월 달에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9월 달, 10월 달에 뭐가 있어요? 추석 있죠. 그러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할까? 이렇게 하면서 미루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요, 대회가 9월에 있으면 사실은 지금 10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미리 시작하면은요, 학생들도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가고 부모님들도 신뢰감이 올라가요. 미리미리 준비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영희 대표한테 이거 빨리 합시다. 이거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원장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해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설명에 빨리 하고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부모님들을 먼저 움직인 거예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공지문을 날려드리고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 안내를 한 거죠. 이런 대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요. 포스터를 저희가 이제 포스터 파일을 드리니까 포스터를 학원에다가 이렇게 쭉 붙였어요. 근데 그 학원 빌딩에 영어 학원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영어 학원이 5개가 있으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애는 여기 학원 다니지 않는데 이 대회는 나갈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참여 계획을 먼저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얘가 이것을 꾸준히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특강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은 특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원어민 선생님 없어요. 근데 원어민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대회를 단순하게 발음만 정확하게 하는 학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기 대회는 거의 종합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잘 보이는 데다가 이 백월에다가 이거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도 물어보고 엄마들도 물어보고 애들이 이제 겁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저기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애들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키는 이거였어요. 선생님이 두 분이 붙어갖고 특강을 했대요.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수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겨울 특강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특강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저기까지 같이 묻어서 하는 거죠. 이제 참가비까지, 응시료까지 같이 묻어서 하기도 하고, 여기는 묻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을 받아갖고, 이 안에는 참가비 포함돼갖고, 요 5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원에서도 약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소정의 수고료를 지불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좋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강료가 포함이 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특강을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이 참여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강의 내용은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애들한테 계속해서 새로운 아티클을 듣게 하고 소리내어 읽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혹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요약 글쓰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할 급수를 정하는 거죠. 이 특강 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특강료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이제 찍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조금 귀찮지만 본 대회 전에 아이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래서 자체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자체 대회라기보다도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시간인데 자체 대회 하면서 그때 이제 진짜 잘하는 애한테 뭐 이렇게 기프트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전체가 이거를 하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는데 나머지 애들이 부러운 눈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게 어렵지 않네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 안에서 이 대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밍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부 대회를 한번 거치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찍어 놓은 거를 보고 다시 찍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어설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번 찍는 것도 힘든데 이게 얼마나,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이 명찰 하나 딱 붙이고 카메라 고정해 놓고 그리고 시간 돼갖고 쫙쫙쫙쫙쫙 들어와 갖고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이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로 그 학생의 노력, 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원에서 더 보강할 테니까 어머니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데이터로 이 리포트 데이터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에는 내가 꼭 기필코 대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번에도 여름 특강 통해 갖고 10월 달 대회에 거의 이제 전체 학원들이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라고 해서 우리 인스타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막 하잖아요. 아니, 그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원장님들이 자체 홍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들이 올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자기 스토리에 올리고, 뭐, 카페에 올린 분도 있고요. 인스타도 올리고 하면서 엄마들이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학관로 유튜브에 올라간 거. 그거 이렇게 캡처해갖고 보내고, 뭐, URL 보내고 하면서 엄마들이 막 홍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틀을 딱 잡은 거예요. 틀을 잡고, 이제 이 특강을 통해 갖고, 이제 그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약 정리하면 그거예요. 미리 시작했고요. 학부모 공지하고 특강을 진행했고, 학부모와 함께 준비하면서 부밍업을 시켰고, 그리고 그 데이터로 상담하고 SNS로 자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여기는 정말 유명해요, 이제. 여기가 지금 그 참여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됐어요. 케이스 두 번째는 지난 10월 달에 160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세 분이서, 거기는 원장님들이 공동 운영하는데 세 분이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학원에 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엄마들이 오는 데예요. 엄마들이 애들 거 찍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출품하기 전에만 애들이 와갖고 찍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끝나는 거죠. 근데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아이들 계속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냐. 애들 얼마나 지금 많이 읽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녹화를 해서 원장님께 보내게 하니까 엄마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슨 발음을 교정을 하겠어요. 자신 있게 읽어내는 거를 찍어라 계속.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거를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가 이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보니까 원장님들은 엄마들이 다 했지 뭐 저희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60명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전원 최우수상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대회 때도 상위권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어마어마했죠.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학원 애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엄청 읽어요.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읽는 거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게 하는 거죠. 평소에도 이 특강이 아닌 평소에도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읽게 하는 거였어요. 학부모가 녹화하게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부모들에게 체근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을 움직이는 거 엄마가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160명을 쉽게 이번 대회에 참여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제 엄마들을 코칭을 하면서 엄마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게 한 거죠. 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계속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거죠. 집에서 읽게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소리 내어서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 내어서 읽으면 발음이 자동적으로 교정이 돼요. 그리고 어휘가 입에 착착 붙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금 있다 우리 이제 평가하는 선생님들 얘기 있겠지만 평가팀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평가하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거 어떡하죠? 나 정말 이 애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이렇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특별히 우리 그 평가팀에 얘를 재평가를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첫 번째는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 들린다 이거예요. 얘가 발표하는 내용이 안 들어온다. 얘가 평소에 소리내어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우물거리고 뭐 하면서 이게 발표하는 거가 잘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발음도 정확한 것 같고 뭐하고 한 것 같은데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 소리내어서 읽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말하기 대회 급수 체계와 이거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뭔가 어떻게 되지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는 5급부터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어요. 왜 3급, 2급, 1급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있어요. 있는데 자, 9급, 8급, 7급, 6급, 5급 뭐가 제일 높은 건가요?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형.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대회는요. 그냥 간단해요. 기존에 있는 아티클이냐 아니면 내가 쓴 글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짬뽕할 수도 있죠. 기존에 있는 아티클을 내 이름을 바꿔갖고 내 것처럼 그건 내가 쓴 글이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기존의 아티클이냐 내 글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그 글의 내용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하는 거는 기존의 아티클로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작성한 글, 내가 작성한 글은 북레포트, 에세이, 영어 일기 등등이 있죠. 그러면 기존의 아티클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뭐 신문 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에세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좋은 글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책도 있고요. 이 글들을 보고 읽으면은 9급이고요. 외워서 하면은 7급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가면은 1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2번. 눌러봐 주실래요? 예. 그렇죠. 기존의 아티클을 그냥 보고 읽으면 1급이에요. 9급이에요. 그런데 내 글, 우리 학생들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원장님들. 뭐냐면 학생이 작성한 글을 뭐 원장님들이 첨삭을 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 이 아이가 쓴 글을 원장님들이 이 첨삭해 주는 거 그리고 얘가 다시 하는 거 이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글을 작성한 거를 보고 읽으면 8급, 외워서 하면 6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급, 8급, 7급, 6급 통틀어서 5급은요, 보고 해도 되고 외워서 해도 돼요. 내 글이어도 되고 기존 글이어도 돼요. 단 뭐냐? 프리젠테이션 형식을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5급이에요. 자,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제일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5급부터 9급까지 있지만 발표하는 글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9급은 입문자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8급은 글쓰기를 바로 시작한 친구가
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7급은 암기, 낭독이 가능한 친구들이 하면 좋고요. 6급은 멀티예요. 글쓰기도 잘하고 암기도 잘하는 친구가 하면은 6급.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발표에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는 5급을 해보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또렷또렷하게 너무 감정을 섞어서 너무 잘 읽는다. 9급 해도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7급 도전하면서 PPT를 사용했는데 굳이 할 필요 그럼요. 7급은, 그러니까 5급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을 갖추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장님들이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몇 급을 나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너 몇 급 나가?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이거 정해주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좀 달리 가야 돼요. 리딩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으로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딩 레벨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보는 아티클을 읽어내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절이 긴 그 단어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이 친구의 레벨에 맞는 글들을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티클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자기보다 살짝 높은 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글을 쓴 거는요, 자기의 실력 대비 글의 난이도나 레벨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 쓰는 것과 읽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쓰는 것보다는 읽는 거를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읽기 레벨 테스트, 리딩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레벨이 1이다라고 하면 8, 9급, 레벨이 2다라고 하면 7급, 6급, 레벨 3 정도 되면 한 5급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소리 공유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플레이는 했는데, 네, 공유가 아, 안 그러면 되는. 요거는 좀 이따가, 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파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혹시나 해갖고 정리를 했어요. 이게 원어민 강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거예요. 첫째,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발음과 속도에 대해서 점검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리 내어서 읽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꾸 녹화를 해봐야 돼요.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찍어보고 그리고 자기 거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또 특별해요. 쉼표, 마침표만 잘해도 점수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pronunciation 할 때
펑슈에이션을 구두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진행을 하면은 호흡도 이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전달할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쉼표, 쉴 때 쉬고 끝날 때 끝내는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시키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또렷또렷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낼 줄 알아야지 충분한 성량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발표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패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컨피던스가 있거든요. 컨피던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남다른 열정이 있다. 강한 추진력도 있다. 정말 내가 이야기한 5가지를 잘 지키면은 엄청나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학생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운영에 있어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딩 레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알고 있다, AR 또는 렉사일 지수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가 적정 레벨이 몇 레벨로 하면 좋을까요? 아티클 레벨이거든요. CEFR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리딩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리는 이제 원장님들이 체험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아티클러 레벨 진단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아이들별로 레벨 테스트를 하게 돼요. 12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CAT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맞추면은 조금 더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얘의 정확한 리딩 레벨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리딩 레벨을 이제 레벨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얘가 어느 정도 리딩 레벨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레벨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주 내지 5주인데 4번 또는 5번 정도 이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특강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내내 발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아티클을 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읽고 퀴즈도 풀고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녹음하는 것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계속 소리 내어서 읽게 하는 거 이것이 원장님이 배정을 해주면은 학생들은 듣고 읽고 말하고 하면서 4대 영역 혹시 거기에 고학년들은 글쓰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 쓰면은 첨삭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까지 있으니까 4대 영역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커리큘럼에 들어가면요. 아티클을 읽고 전문 5주 코스, 아티클 발표하는 5주 코스, 그래갖고 9급, 8급이 도전할 만한 아티클, 7급, 6급이 도전할 만한 아티클, 5급이 도전할 만한 아티클 등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어요. 그 코스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아티클 읽기 전문 5주 코스 해서 9급이나 8급 친구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주차별로 읽어야 될 아티클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잖아요. 자기가 로그인을 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떠요. 내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아티클들. 그걸 소리내어서 읽고 퀴즈를 풀면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걸 했구나,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가 주차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별로 아티클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가 나와요. 이거를 소리내어서 여러 아티클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티클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요 정도 분량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말하기 대회의 그 시간은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분에서 2분 사이면은 좋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분량은 뭐 한 5분 되는데요. 5분 해도 돼요. 그런데 5분 하게 되면요, 호흡이 다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자신 있게 발표하는 역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이 분량이 이 정도가 좋아요. 이거를 여러 아티클을 많이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 들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레코드, 녹음하기예요. 녹음하기. 내가 직접 들으면서 이거를 읽었잖아요. 아티클을. 그러면 녹음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음 점수, 유창성 점수가 나와요.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하는 거예요. 100점 나올 때까지. 아이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100점 안 나오면 화가 나.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아티클을 문장 단위별로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하나의 아티클을 할 때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학원에서 특강은요, 아티클 2개 주면 돼요. 그러면 1시간 금방 가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은 퀴즈도 있고 단어도 있어요. 라이팅도 있어요. 혹시 라이팅 자기가 이거랑 유사한 글을 써서 내가 내 글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라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특강이 끝날 때, 특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주 코스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5주 동안 읽어야 되는 아티클을 배정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에서 이 친구가 5주 동안 10개 또는 뭐 20개의 아티클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원장님 뭐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아티클을 하나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라고 하지 말고요. 아이가 읽었을 때 좋은 아티클을 자기가 읽으면요, 입에 착착 붙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촬영을 딱 하게 되면은 얼마나 시간이 절약이 됩니까? 그리고 원장님은 이 친구들에게 그 모니터링을 해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더니 이 친구가 잘했구나, 어떻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강이, 요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특강에 성실하게 하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견이 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했던 친구인데 좋은 점수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숙제를 내줘도 안 했고, 읽어오라 그래도 읽어오지도 않고, 녹음해갖고 그 파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얘는 좀 호송세월을 보낸 거다. 엄마가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새로 10월 달에 나가는 대회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급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모니터링도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특강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학관노에서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팀에서, 어, 이 어떤 급수로 나가든 그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문,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특강을 위한 공문,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를 위한 공문 샘플을 드릴 테니까 수정을 해갖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수별로 이제 아티클을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 대회 로드맵을 같이 저희랑 중간중간에 뭐 상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제든지 그 카카오톡에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 개인 톡이든 아니면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KUT 그 대회 현수막 백월이죠. 뒤에 백월을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이거 해놓고 연습시키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의 로드맵이에요. 자, 오늘 설명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체험을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학원 내에서 이제 모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문을 발송하고 특강료를 이때부터 수납하기 시작합니다. 특강료는 미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7월 달, 8월 달 요번에 방학이 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꼭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뭘 가르치고 뭐 모아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이제 도전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모의평가는 뭐 학원당 3명이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 참석하는 애가 있다면 특별히 3명까지는 모의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7월, 8월 달에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녹음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뭐 집체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부밍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7, 8월에 찍어 놓은 거를 9월 달에 한번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찍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대회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출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팁이 또 하나 나와요. 강사들은 먼저 들어온 친구들을 먼저 평가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 23일 날 결과가 나오고 메달이 발송되는 게 10월 말. 그러면 11월 달에는 그때부터 상담과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로드맵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되고요. 처음 참여하시는 학원도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하기 대회는 단순하게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4대 영역을 골고루 키워주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 대회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데이터가 되어지고 이것이 상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 혜택이 6가지나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릿 학원하고 이제 마이티 잉글리시 케이스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급급, 5급, 포급, 9급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리딩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매칭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 선생님들 거 제가 요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티클로 말하기 대 로드맵 요 부분들 자기주도 학습이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요거를 무상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학원만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원장님 차례입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 이제 혹시 카메라가 있으시면은요, 요거를 QR을 인식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요 QR을 인식시키면은 QR 핸드폰 갖다 대면은 그 체험 신청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 샘플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터 샘플 이런 부분들 같이 보내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드렸던 요 PPT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